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8번째 시간이고요. 배당 성장 및 고배당, 고배당 저변동성, 우선주 배당 ETF 8선 8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그리고 리얼티 인컴과 DIA, 다이아, 소수점 매매 중이란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68번째 거 보시면 되고, 배당 관련된 그 ETF 8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 5, 그 다음에 다이아라고 하는 소수점 매매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배당주 8개, 그 다음에 여기 개별주 하나, 다이아 하나 해서 총 10선 10개 정도를 한 번에 이제 소수점 매매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얼티 인컴은 월배당이고, 나머지, 다이아 요거 2가지는 월배당이고요. 나머지 여기 말씀드릴 8가지는 분기배당입니다. 예. 자,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는 거 아니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유하고 매수하고 매수할 종목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리얼티 인컴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 ETF인 다이아 요거는 소수점 매매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고, 요거 2가지는 제가 영상도 찍었으니까 그때 과거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2가지를 요 배당주 살 때 같이 산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요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데이터. 산업 섹터별 여기 ETF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 다음 스텝인 배당 관련된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 다이아. 이렇게 총 10가지를 1달러씩 매일 매수.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또 매수를 1달러씩 할 거거든요. 요거 USMV 요거만 좀 저한테는 처음이긴 한데, 요거 말고 나머지들은 다 소수점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는 채권, 추가 ETF, 중국 ETF, 개별주. 요거 개별주는 제가 다음에 설명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요 갖고 있는 추천 60선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내용에서는 다음 시간, 요번 말고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53번까지 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 전체 내용 여러분한테 또 공유하면 되겠죠. 기대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꾸준한 배당 증가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는 대표적으로 예죠. 슈드입니다. SCHD. 이거만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이것만 투자해서 월배당 받는 분도 계시고, 오로지 이것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것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여기 되게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슈드고 SCHD라 부르고, 미국의 우량 배당 중심주,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되고요.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운용사고, 주요 편입된 종목이 브로드컴, 에브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코카콜라, 얘들 다 배당 주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고요. 비용도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용 보수가. 그래서 우량 기업 중심으로 배당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이 한 5개 정도 붙어도 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배당 성장하고 안정성 동시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이죠. 이거 말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돌고 돌아도 여기로 다시 데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DGRW 얘도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되고, 이건 운용사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위즈덤 트리라고 하는 운용사고, 저도 좀 이렇게 생소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운용사도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이런 데 투자되고, 근데 얘는 약간 여기 슈드보다는 좀 1% 정도가 빠져요. 배당 수익률이. 예. 배당 성장주하고 배당주 균형되어 있고, IT 대형주도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기 좀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OBL이라고 하는 거. 이게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운용사고요. S&P 500 내에 25년 이상의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얘도 코카콜라는 포함되어 있네요. 3M에 맥도날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 귀족주 무슨 주 이렇게 있어요. 10년 이상 했을 때, 30년 이상 했을 때, 25년 이상 했을 때 있긴 한데, 귀족주니 뭐니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얘는 계속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그 DGRW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죠. 배당률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패턴을 그려왔고,
경기 침체에도 강한 기업을 포함했다는 거. 경기 변동성에도 꾸준한 배당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좀 적합하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슈드, SCHD, DGRW, NOBL 얘들은 어떤 성격? 맞아요. 배당 성장, 그러니까 꾸준한 배당 증가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 관련된 ET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예요. 이게 VYM, 그 다음에 SPYD가 있습니다. 약간 배당률이 조금 높죠. 휴드하고 좀 맞먹지만 얘는 한 1% 정도 더 높아요. 말 그대로 뭐 말은 고배당인데 그죠? 고배당이면 한 10%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 이상 줘버리면 100% 자기 자본 깎아 먹습니다. 재산 깎아 먹어가지고 내놓는 것들일 거예요. 대체로 커버드 콜이겠지. 그죠? 커버드 콜은 미래 수익을 땡겨서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면서도 배당률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커버드 콜 만한 게 사실은 또 없어요. 근데 조금 한 살이라도 젊으시면 좀 이런 편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이런 분들한테 커버드 콜은 좀 안 어울려요. 한편으로. 왜냐면 그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그쵸. 좀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커버드 콜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투여된 자본에서 좀 재산 깎아먹으면서 이제 이 배당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일수록 슈드 쪽으로 좀 넘어가셔야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VYM이라고 하는 거 안정적인 배당 중심이고 여기도 V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뱅가드 거 얘도 JP 모건하고 존슨앤존스 뭐 PG라고 하는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런 것들 예, 대형 우량 배당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낮다는 거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 SPYD 이것도 있죠. 이것도 사람들이 조금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운용사고 이름도 좀 어렵네요. 어쨌든 S&P 내에 있는 고배당주 80개 종목을 포함하는 ETF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겹치는 것도 많아요. 아까 근데 ATN도 있고 AT&T도 있고 알트리아도 있고 킨더 모건도 있긴 한데 사실은 얘들은 보면 AT&T도 솔직히 말하면 좀 지는 회예요. 그러니까 저무는 회. 뭐 알트리아도 이게 아마 담배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킨더 모건도 있고 어쨌든 뭐 80개 기업에 선별돼서 투자되는 곳이 있다고 보시고 고배당주를 균등 가중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배당률이 조금은 1% 정도는 높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예, 고배당 ETF로 사실 이게 고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고배당이지만 변동성이 적은 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이 낮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가 USMV 그 다음에 SPHD 두 가지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변동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딱 뭐가 생각나냐면 식음료예요. 이 경기 방어주, 식음료. 얘들이 경기를 좀 방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주식이 주가가 내려가면 적어도 좀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력이 좋은 거예요. 같이 내려갈 때 같이 다이빙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방어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떨어지는 녀석도 있어요. 이걸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기업도 있기는 해요. 이게 방어력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식음료 쪽이 강해요. 그래서 얘들 맞죠? 그 다음에 P&G고 다 소비재 맞습니까? 그죠? 존슨앤존스 얘들도 약도 만듭니다. 어쨌든 소비재입니다. 우리 로션 같은 것들이잖아요. 소비재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더라는 거. 저변동성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배당은 많이 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조금 무색하긴 하다, 그죠? 어쨌든 뭐 구분을 하진 아니에요.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방어력이 좀 높다는 거. 방어력이 높은 거는 다르게 또 얘기하면 많이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간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예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변동성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꼭대기에서부터 바닥 이 높이 전체가 변동성인 거예요. 자, 조금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고 이거 변동성은 당연하죠. 이쪽보다 훨씬 작은 거죠. 이 변동성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식음료나 소비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HD도 마찬가지 저변동성의 고배당의 포트폴리오. 요거는 한 4, 5% 정도 되네요.
코카콜라가 생각보다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단독으로도 개별 주식으로도 배당률이 2에서 3%일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2에서 3% 정도일 겁니다. 배당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그러니까 주가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배당을 계속 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어쨌든 얘는 인베스코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SPHD. 여기까지가 이제 7번째 거.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걸 좀 보시면 얘는 우선주 배당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높은 우선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주가 뭔지는 아시죠? 의결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스타일이. 미국에도 주주총회 같은 거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안건이 나오면 여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안건을 상정하면 찬성 반대 누군가 이게 손을 들어주거나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찬성하면 찬성에다가 반대하면 반대에다가 이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이제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결권만 없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은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주식 가격도 딴 것보다는 조금 싸고요. 그러니까 본주보다는 좀 싸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어쨌든 PFFD라고 하는 건 우선주 배당 중심에 투자되고 있는 글로벌 X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ETF입니다. 금융하고 부동산 중심으로 우선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금융, 부동산 딱 이러면 수익률이 딱 대체로 5, 6%예요. 리얼티인컴 아시죠? 걔도 5에서 한 8% 왔다 갔다 해요. 주가 문제가 떨어지면 배당률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오르고 내리면 항상 뭐 존재하니까요. 그런 거. 어쨌든 얘도 이제 안정적인 배당 수익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름 좀 고배당인 거죠, 한편으로. 근데 요거 지금 가격도 싸요. 19점 몇 달러가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한 주당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리얼티인컴이나 다우존스 산업, 다이아 요거 8가지 하고 총 10가지 이 모든 주식들은 모두 다 뭐가 가능하냐면 소수점 매매가 됩니다. 여기 있는 10가지 종목들 다 소수점 매매가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예, 맞아요. 저는 1달러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달러 예약 걸어놓고 뭐 지켜볼 필요 없이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장이 10시 30분에 열리죠. 그때 순차적으로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돼요. 끝까지. 그래놓고 좀 상황을 봐서 좀 더 빠지면 또 예약을 건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 날로 좀 2월 하는 편이에요. 다음 날도 1달러씩 또 매수할 거고. 또 배당금이 좀 더 들어오면 한 2달러씩도 하다가 3달러씩도 매수하다가 혹시나 이제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많은 하락이 있다 그러면 원주를 한 개 사버리거나 그냥 그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도 이런 것들은 온주를 일주일에 한 개, 2개 정도는 사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소수점 매매로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산다는 거. 단점이라면 장점은 그죠? 단지 1달러로도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배당을 1달러에서 배당을 주는지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그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배당금은 0.01달러부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0.01달러가 되려면 이거 원으로 환산하면 14원, 15원이에요. 쉽게 그냥 15원이라 합시다. 15원이 나올 수 있는 소수점까지는 매수해야 돼요. 하나만 보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4가지 종목이 있는데 요거 29원이면 배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0.02달러 나와요. 근데 5원, 7원은 지금 이게 0.001달러도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들은 배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지금 8이라고 돼 있고 아마 반올림 됐을 텐데 0.01이라고 돼 있죠. 그럼에도 얘가 배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안전빵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16원, 19원, 17원 요 정도만 되면 요거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01달러죠. 맞죠? 요렇게만 되면 배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배당주를 소수점으로 매매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있잖아요. 15원 이상이 되게끔 소수점으로 사십시오. 정말 이해되셨죠? 그게 약간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8번째 시간이고 배당 성장 및 고배당, 저변동성, 우선주 배당, ETF, 팔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그리고 리얼티 인컴과 다이아의 소수점 매매 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남 탓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